그러면은 최근에 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텀 레디 뭐 올해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엔비디아랑 반대로 그런 낙관적인 입장도 있는데 올해의 양자컴 분야에서 지금 성과가 나고 있거나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올해가 유엔에서 지정한 양자정보과학의 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양자 원년의 시대다라고 양자 원년의 시대.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명명이 된 상태이고, 일단은 CES에서 그런 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자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하냐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양자 컴퓨터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양자 전문가들은 고전 컴퓨터가 이제 애니악부터 시작해서 뭐 진공관 이래서 뭐 이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였잖아요. 근데 그런 컴퓨터가 PC, 퍼스널 컴퓨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쓸만한 킬러 앱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거를 사서 쓸만한 응용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양자는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자 전문가들은 이게 나오기 바로 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나오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양자 컴퓨터, 고전 컴퓨터의 애니악 수준이다. 80년 전 수준이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PC가 도입되기 전 단계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생각보다 양자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PC가 도입되기 전 단계다. 네. 그러면 당장 뭐 올해 내년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놀랍지 않은. 그렇죠. 사실 아이온큐 CEO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2, 3년 안에 양자의 챗GPT 순간을 가져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챗GPT 순간은 챗GPT 나오면서 모두가 AI를 외치고 AI를 쓰게 됐잖아요. 그 순간이 가까웠다라고 계속 예견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저는 한 1, 2년 안에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기회네요. 1, 2년을 버티실 수 있다면. 네, 맞아요. 장기 네. 투자를 할 때 1, 2년을 버틸 수 있다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라고 하니까 네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양자가 이게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월 달부터 흐름을 보면은 이게 올해를 주도할 섹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초창기에 12월, 1월 넘어올 때 너무 급하게 올라서 어느 정도는 익절하시고 한 절반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에 아이온큐가 100불, 160불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불 정도 하니까 한 3배에서 5배를 앞으로 5년 안에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조정 받을 때마다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 받을 네. 때마다 사는 게 좋다. 네, 가장 큰 투자 이유는 그거거든요. 사실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미국이 이미 10조 원 넘게 양자 컴퓨터에 투입을 했고요. 중국은 한 2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정부 기관들은 주요 양자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미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에서 아까 챗GPT의 순간이 곧 올 거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수년 전이라고 네, 말씀을 2년 하셨는데 정도 2년 됐죠. 정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지금 현재 주가에는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은 양자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월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참 재밌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I로 어느 정도 월가가 재미를 봤는데 이게 상승 동력이 이제 없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 차세대 테마를 우리가 양자로 꼽자라고 해서 갑자기 주요 채널들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저는 아이온큐를 샀습니다. 양자가 다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론몰이나 이런 테마성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돼가니까 이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렇게 올라갈 이렇게 뭔가 힘을 받고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갈 거다라는 내다보고 계신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는 정부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국방기관이나 뭐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대기업 중에 뭐 어디서 샀다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돈이 되나 보다. 왜냐하면 국가는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기업은 1년, 2년을 보고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B2G로는 이미 입증이 됐는데 이게 B2B로 넘어가는 순간이 나오면은 양자 주식들 뭐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B2B로 올라가면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계 얘기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다양한 산업에서 될 거다.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뭐 제약 분야, 그다음에 경제나 안보 분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 완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일 촉망받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정체기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써야 되는데 왜 많이 짓냐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전기도 많이 먹고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GPU를 기반으로 AI를 만들어 봤더니 생각만큼 업그레이드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주식들이 지금 정체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양자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도 덜 쓰고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AI를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이 정체를 뚫어줄 게 저는 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도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언젠가는 테슬라가 양자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윌로우 칩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순다르 피차이 트윗에다가 와우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일론 회장님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양자에. 근데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니네가 한번 상용 사례 내면은 그때 사야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양자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얘네가 상용 사례 하나만 내놓으면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그 대상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충분히 뭐 빠르면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올해 안에. 더 걸린다면 뭐 한 2, 3년 아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아까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온큐다. 근데 어쨌든 아이온큐는 스타트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고, 근데 IBM이나 구글 같은 데들은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때, 물론 뭐 다윗과 골리앗도 있지만 대기업 때 스타트업은 이제 어떤 순간에 결국은 이 자금력과 맨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이 더 앞장서 나가고 아이온큐라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은 더 뒤처져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반대로 주도권이 바뀌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양자 기술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특허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자 분야에서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미 스타트업에 들어갔거나 또는 대기업에 다 소속이 돼 있어서 인재 풀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 쪽이 그 루트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이온 트랩의 창시자라는 박사님이 거기에 이제 근본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제자와 김정선 교수님이 합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온 트랩은 사실 이쪽이 대기업들도 넘볼 수 없는 근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이 한 20년, 30년 쌓인 기술들이 있는 거고, 초전도체를 대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초전도체는 하기가 쉬워요. 이미 있는 반도체 기술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온 트랩은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특허도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두 방식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은 원자를 가져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류율이 낮다. 근데 초전도체는 인간이 만든 큐비트이기 때문에 수율도 좀 떨어지고 대신 뭐 연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투자자로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뭐 관심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가을바람 월드를 보면 이런 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 그럼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고 사실 초전도체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큐비트 숫자가 전부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게 100개가 넘는 큐비트고 IBM은 1000개가 넘는 큐비트 제품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저도 실제로 IBM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이온큐가 당연히 이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범접하기 힘들다. 왜냐면은 다 이렇게 특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또 아이온큐는 이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 양자 네트워킹이 뭐냐면 해킹할 수 없는 인터넷. 그리고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온 트랩은 안정적인데 속도가 느리거든요. 또 큐비트를 늘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이거를 보완하는 기술이 양자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커가고 있으면서 있어요. 매출도 2배씩 찍는 기업이 있고, 대기업은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까놓고 보면은 그냥 연구실에서 내놓은 논문이네. 완전히 다른 거죠. 상용화의 정도가. 나중에 이게 이제 M&A가 거기서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네. 그 시장을 미리 점쳐본다면 아이온큐는 M&A의 대상이 될까요? M&A를 하는 주체가 될까요? 저는 사실 이미 아이온큐가 인수합병 대상에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이온큐의 주요 이사진을 보면요, 델 쪽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델이 이제 고정 컴퓨팅 서버 쪽으로는 최고 회사인데, 네, 네. 델도 있고 아마존도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 8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노려보고 있는 거죠. 누가 앞서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은 네.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양자는 무궁무진한 분야고, 사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잘 될 거라는 사인은 많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그렇죠.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항상 네. 얘기하는 게 매출이 나와야지. 그렇죠. 뭐 사실 흑자 전환하고 들어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아이온큐 평단가가 6, 7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30불인데 초창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한 투자자들은 훨씬 더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의 총 수량이 수익과 비례하게 된다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철학인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도 이제 드디어 인정받는다. 그쵸. 뭐 막 이렇게 우리의 그 외롭고 지난했던 음,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어땠는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는데, 그러면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인데 지금 그런 게 혹시 보이는 게 있으세요? 워낙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일단 양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작이라고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좀 자산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내가 한 개 정도는 소유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스위스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보유하는 거를 투표를 하거나 고려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엘살바도르가 요즘 얘기 많이 나오던데 별 볼 일이 진짜 없던 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사실상 그쵸. 지금 되게 위상이 달라졌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좀 어마어마한 도박을 했는데 성공을 하신 거죠. 올해 이제 그 양자컴의 원년이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올해 안에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보니까 3월 20일에 엔비디아 연례 세미나 GTC 행사, 여기 첫날 양자 컴퓨터 관련 세미나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들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거를 저희가, 이게 또 엔비디아 연례 세미나니까 어떤 걸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봤는데, AI와 양자를 같이 쓰는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애틀 공장에 갔을 때도 그 박사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AI와 양자는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갈 기술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GTC 2025에서 나오겠죠. 이제 양자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AI를 발전시켜 주는데도 양자가 쓰일 거고, 또 양자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AI로 또 양자 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GTC에서 보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양자 섹터로. 이 즈음에 또 모셔도 되나요? 네네네. 네, 이 좋습니다. 즈음에 이 결과 보고서 네네.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떨어졌어도 이미 나는 수익의 구간에 있는 거니까.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단기 투자자, 지금 현재 단기 투자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게 막 청산돼 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자컴을 좀 뒤늦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양자가 될 기술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어떤 회사가 앞설 것인가 살펴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잃으시는 게 본인에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돈을 벌면요, 나중에 더 큰 도박을 하게 돼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잘 모르는 거에 투기를 했다가 거의 뭐 수억을 날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계시다면 하루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관련 서적을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쪽 분야에 좀 잘 아는, 또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 멘토를 찾아서 뭐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입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진짜로 뭐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일 만한 실적이나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이게 그냥 생리적인 특성인 거고, 그러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만큼 또 이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은 많이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는 작가님처럼.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시간이 긴 만큼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이 엄청 많이 작용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장기 투자를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요인들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슨 황이 아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게 진짜 전문적인 발언한 게 아닌데 네네. 한순간에 막 주식은 주가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쵸. 당연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네네네. 다스리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세팅한 게 아이온큐는 2030년 100불에 갈 거다. 그거를 제가 랜덤하게 그냥 던진 숫자가 아니라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때는 양자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다. 거기서 아이온큐가 뭐 한 10%만 보수적으로 가져가도 100불은 되겠구나.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또 잘해오는 걸 봤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를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앤세일이니까 싸게 더 사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거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2030년에 $100라고 이제 그게 작가님의 논리고, 네네. 그러면은 반대로 작가님은 다른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 중에서 가장 크립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쪽에 대해서도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가 다른 게, 저도 이제 암호화폐 입문을 주변에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얘기를 하면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패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따라서 상승에 요 정도면 한 어깨 정도 왔겠구나라고 해서 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해 말 정도 한 개당 3억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스윙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종목들이 더 있긴 한데 사실 아이온큐만큼 큰 매력을 느낀 종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보다도 더 아이온큐 현재로서는 크게 매력을 그렇죠. 느끼신 양자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냐면, 잘 상용화가 되면 인간을 불사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게 이제 장기도 대체를 하게 되고, 약이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징된 약이 나오고 이러면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 공상과학에 왜 사람들 사이보그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올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면 거기까지. 네, 멀지 않은 미래라고 뭔가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과연 올바른 미래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들려주세요. 사실 저는 철학적인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해봤고, 일단은 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뭐가 제일 커질 거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부를 증식시켜 놓으면은 그런 시대가 와도 충분히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는 생존을 위한 행위이기도 한 거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공부하는 장기 투자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네네. 장기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기간을, 그렇죠. 수익 실현 목표 시점이 대충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의미하시나요? 일단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익률이 100%가 나왔을 때는 원금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 원금이 나왔을 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2배가 되면은 내 그쵸. 원금을 빼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은 무한 수익률이잖아요. 제 그렇죠.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서 투자해놓고 100% 되면 빼고 또 다른 데 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넣었던 거는 유망하면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산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회사가 괜찮으면 그냥 들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자산을 모아가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좀 더 투자가 수월할 수 있죠. 언제 팔 거냐 그게 아니라 기업이 언제 꺾이냐 그걸 보면 되는 거니까. 기업이 언제 꺾이냐. 기업이 언제 꺾이냐. 아이온큐는 현재 상황에서는 꺾일 위험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게 있다고 보지만 위험이 아예 없는 기업이란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온큐가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좀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시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온큐 투자에서 핵심은 뭐냐면 현금이 소진되기 전에 매출을 빠르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 현금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년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목표한 매출을 못 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결판 나려면 2년, 1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양자회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상용 사례를 내냐 못 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아이온큐가 어쨌든 가시적으로 실적을 냈던 게 900억 원 규모의 실물 양자 컴퓨터 판매 매출 기록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미 공군연구소 등의 이렇게 구매처에서는 이걸로 진짜 뭘로 지금 쓰고 있는 건지랑 이거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왜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또 뭐 사용료 내면은 양자컴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 서비스 활용할 수 있다는 서비스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온큐가 미 공군연구소랑 지금 3년째 매년 계약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2배씩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500만 달러, 그 다음에 뭐 3천만 달러, 그 다음에는 5,500만인가 이렇게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 공군연구소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 다음엔 2대를 샀어요. 2대를 연결해 보는 걸 해봤고 이게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양자 컴퓨터를 사는 거에서 양자 네트워킹으로 넘어갔거든요. 아이온큐의 기술을 인정해준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힌트를 잘 보면은 이 회사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요거를 체크할 수 있고요. 아이온큐 매출의 90% 이상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한 매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 공군연구소가 주 고객처인 거죠. 근데 이걸로만으로는 흑자 전환할 수 없으니까 네.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신사업을 한 거고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엔시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만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과 가치를 내보자. 근데 예전에는 좀 작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랑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투자자들 중에. 엔시스 같은 경우도 공대를 나오신 분들은 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써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은 B2G에서 이제 B2B로 넘어가는 초입이구나. 요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훨씬 더 커지면서 흑자 전환하겠구나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불확실한 그런 것들 거니까. 보면서. 네, 큰 흐름을 보면서.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에. 그렇죠. 양자가 잘 돼도 도태되는 기업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도 중요한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담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이게 아이온큐의 투자자의 리더로 거의 이끌고 있다. 하면 무슨 뭐 양떼를 이끄는 양치기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은 되게 보람도 크지만 부담도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부담 큰 구간은 많이 지났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저희 예전에도? 장기 주주들 평단가가 한 10불 내외인데 그 아래였던 구간이 이제 작년 상반기 그때 한 20불에서 또 6불까지 떨어져서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3년 이상 인내하면서 이미 3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미 외화벌이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특히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특별하게 이런 사인 나타나면은 그때는 재고하겠지만 그게 아닌 한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사인이라고 그러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이 고갈되기 전에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 하나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이제 현금이 바닥나면은 뭐 유상증자를 크게 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매출이 지금 2배씩 늘어나고 있고 월가에서도
앞으로 최소 3년간은 2배씩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한 두세 분기 정도 달성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기대보다 못하니까. 네, 근데 단기적으로 한 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피터 린치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적.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계속 가능성은 있다 그러더라도 네. 실제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실? 저는 사실 아이온큐로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가서 양자 섹터가 테마성을 띈 건데 이게 2, 3년 뒤에 아이온큐가 진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 아이온큐만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 주장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유망한 10배가 될 만한 주식들을 고르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제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매일 공부하는 자료들을 공유를 드리는데 이제 유료 서비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주에 한 두세 개의 새로운 기업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저처럼 기업 많이 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한 기업만 뭐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소형주를 뽑아내는 안목이 생기면은 또 책을 쓸 거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국장에서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배가 될 주식을 찾을 수 있는가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견디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어쨌든 네네. 선의로 하고 계신 거니까. 뭐 선의로 하는 것도 있고 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엊그저께도 이제 저의 수입에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것도 하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같이 기부하자 이런 것들 활동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배부른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게 좀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좀 성숙하고 현명한 투자 커뮤니티가 되자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기부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생필품 전달하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안에요. 아, 그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뜻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도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양자 컴퓨터로는 처음 뵙고 이 주제를 다룬 것도 처음이고 작가님과도 처음 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주도할 네, 양자 네. 정보 과학의 해, 네. 네, 해인 만큼 올 한 해 그렇게 계속해서 뭐 실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작가님을 계속해서 네. 뵐 수밖에 없는. 네, 불러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네, 그래서 3월에 진짜 엔비디아가 연례 세미나 행사에서 또 양자컴 세미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첫 방송에서 꼭 얘기하시고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서. 근데 투자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과 그 현명한 장기 가치 투자자들의 철학을 관통하는 말인데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거기 보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내 기간과 목표를 세워서 그것만 달성하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하시다가 뭐 누가 테슬라 사서 몇 배 됐다더라, 팔란티어 사서 몇 배 됐다더라. 탈럭기. 네, 이미 고점인데 그 말 듣고 잘 버신 돈 넣어서 잃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네, 본인의 마라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라톤이네요. 네. 단기간.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네. 마라톤. 어쨌든 마라톤 해서 다 완주하면 되니까요. 네, 잘. 완주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 받아볼게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설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작가님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부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